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식민지 조국의 백성을 살지 않게 하겠노라고 모든 걸 다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미안합니까? 광복된 이후에 지금까지 뭘 보고 달려왔냐면 개인의 성공이에요. 빨리빨리 다 성공해가지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다들 빨리빨리 성공하기만 바라면서 모든 교육도 모든 발전상도 다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미안함에 대한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미안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썰어요.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좀 갖고 미안해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안한 교육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공식 이민이 시작된 곳은 어디입니까? 하와이. 정답! 정답! 뭐야?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 역사 그 스토리텔링 그 너튜브에서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하와이 하면 우리가 진짜 신혼여행의 성지, 휴양지. 정말 지상 낙원,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아니 여기가 첫 공식 이민지였어? 라고 하는 건 잘 모른다는 얘기지. 오늘은 바로 하와이로 간 그들의 이야기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내가 본 영화 중에서 정말 뭐야 역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영화가 있어? 라고 하는 나 정말 최초의 경험. 그 영화가 뭐냐면 하와이 연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 포스터 한번 보여줄게.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 우리나라 첫 공식 이민지가 하와이인데 그때가 이제 1902년입니다. 1902년 12월 달에 떠나가지고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1월 13일 날 도착을 해요. 한 20여일 거쳐가지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간 거죠. 왜냐면 비행기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간다고요? 일본을 거쳐가지고 하와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하와이에 들어갔던 그 배가 뭐냐면 서점 보여드릴게요. 이 갤리코라는 배. 이 갤리코라는 배에 한 100여 명이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밖에 살고 있는 재외 동포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몇십만 명 될 것 같은데. 100만? 100만이나 돼? 100만 넘을 거 미국이 같아. 1000만 명. 700만 명. 그렇게 많아? 700만? 엄청납니다. 네, 엄청납니다. 700만 명의 그 역사를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빙빙빙빙 돌려보면 어느 순간 처음으로 출발 넘버 1, 넘버 2, 넘버 3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이 배를 타고 간 거예요. 네, 100여 명의 주로 남성들이 타고 갔어요. 왜 갔느냐? 20세기 들면서 전 세계가 어떤 맛을 알아버리냐면 단맛을 알아버려요. 설탕 맛을 알아버린 거야. 이러면서 설탕 뭘로 만들어요? 사탕수수. 그러니까 사탕수수 이 농장이 성행했던 곳이 하와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노동자를 보내달라. 미국에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여 명의 남성들, 주로 남성들이 바로 이 갤리코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청행곡이네요, 선생님, 그러면. 당연히 그때 이제 광고가 났어요. 여기 아주 지상 낙원이다. 뭐 숙식 제공 이렇게. 그렇지 겨울이 없다.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겨울 너무 추웠거든요. 근데 겨울이 없다는 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진짜 추웠으니까 보일러 나는 무조건 갔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태어났으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되게 두려울 수도 말도 안 있지. 돼. 이렇게. 그렇지. 이거는 도안이면 뭐예요? 이건 도안이면 뭐예요? 왜냐면 지금은 하와이는 정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떤 정보도 없어요. 이때는 하와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포아라고 불렸거든요. 포아.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맞네. 미지의 공간으로 들어갈 때가 가장 공포스럽고 두렵거든요. 그런데 이 배를 탄 이유는 뭐냐면 가난해서요. 먹고 살려고.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속아서 죽구나. 여기서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니겠어? 라는 심정으로 이 배를 타고 간 겁니다.
사실 이분들은 여기 가가지고 정착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여기서 빨리 사탕수수 이거 열심히 배가지고 사탕수수가 2m가 높아요. 2m. 그리고 굉장히 그 잎사귀가 억셔요. A4 용지 너무 쓰라려요. 너무 싫어. 이거 너무 그게 쓰라려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청 더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긴 팔 다 입고 뼈 셀리니까. 맞추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어쨌건 그들은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빨리 돈 벌어서 다시 한국에 와서 여기서 예쁜 색시 얻어가지고 맞네. 집 짓고 사는 것.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진주만? 뭘까요? 1900년, 1910년? 1910년 10년? 일제강점. 한일 한일 합병. 합방. 맞아요. 바로 경술국치. 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나간 거예요. 일제강점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인천을 떠날 때는 대한제국 여권을 갖고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대한제국 여권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영화 터미널도 보면 그 나라 망해서 그거 못 들어오는 맞아요. 그거예요. 공항이 계속 있죠. 여권이 그냥 휴지 쪽이 돼버린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갑자기 하와이라는 섬에 갇혀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시에 그 현지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현지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그냥 일어나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하와이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고민합니다. 자,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갇혀버린 섬 하와이에서 이들이 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매력 어필? 개인한테? 아니 왜냐면은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데 가족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여성들을 보내달라고 했나? 연락이 안 되잖아. 아, 그거 안 되나? 접근은 좋아요. 네, 접근은 좋아요. 아니, 왜냐면 하와이에 한국인 여성분이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또 하와이로 오는데 그때 다 여성분들만 미국 여자는 안 돼. 그래도 괜찮아. 공부할 때 기억이 나. 그래요? 남자 그럼 해주세요. 그때 왜 가서 우리 그 한국 주소했을 때 공부했을 진짜? 때 그 사진으로 중매를 올 수는 없고 사진으로만 분매. 중매를 하는 거야. 그 당시 사진도 갔다 온 보람이 있네. 놀러 간 거 아니었네. 사진으로 중매요? 예, 그러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맞아. 어쩔 수 사진 없다. 좀 그래서 내. 예, 정장 쫙 빼 입고 이게 어필해야 되니까. 그죠, 매력 어필. 네, 비슷하네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내고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여기에 하와이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 이곳에 오시라. 겨울이 없다. 오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내가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다 보낸 거예요. 그때는 내가 가면 나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이게 못해요. 일단 배편 자체가 비싸요. 이거는 사실은 돈 내고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요거를 그 사진을 보낸 남자들이 배상을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옵션은 없어요. 그냥 가면 그 남자랑 무조건 그 섬에서 살아야 돼요. 어쨌건 간에 진짜 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미지의 공간, 미지의 인물 그리고 그 사람과 내 가정을 이룬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운명을 거는 거예요. 무서워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무섭지. 사기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살기 어려웠던 거예요. 일제 강점기 들어가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이거 한번 그냥 걸어보는 거죠. 이거 한번 맞아볼까? 해보는 거죠. 가는 거예요. 걸어보는 실제로 거. 그렇게 해서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들어간 신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바로 사진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때 이제 1910년부터 계속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는데, 네, 순차적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이게 남자들 사진을 보고 이제 배에 탄 거야. 배에 타고 이제 하와이 그 호놀룰루항에 들어갑니다. 배가. 호놀룰루항이 남자들 남편들이 좀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 네.
야, 돌아갈 수도 없고. 와 진짜.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그죠. 아, 저기 남자들이 있나 보다, 내 남편들이 있나 보다. 라고 해서 이제 막 얼마나 막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배는 점점 다가옵니다. 다가올수록 그 부둣가에 쪼르륵 서 있는 남자들의 얼굴이 점점 눈에 들어오겠죠? 가까워진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왜 시아버지들이 나와 있는 거야? 시아버지들이 나와 있는 거야. 사진 속 남편들이 아니라 사진 속 남편의 시아버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늙은 거 아니에요? 스팟에서 너무 오래 일해서. 너무 일해서. 그냥 그 배 타고 있는 사진 젊었을 때 친구들은 사진 보낸 거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뭐지? 어쨌든 배는 닿는 거예요. 딱 닿았더니 갑자기 그 쪼르르 있는 남자들, 시아버지들이 도도도도 오면서 이거 내 부인! 저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대성통곡이 벌어져요. 이때 사진 신부 나이들이 15세, 16세, 17세, 18세 중학교, 고등학교 요 연령대예요. 소녀들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절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사진을 자신들이 하와이에 올 때 10년 전에 찍은 사진들. 역시 서장님. 사진 찍는 것도 귀하니까. 그랬겠다. 그 옛날 사진을 보냈는데 그 찍을 수 10년 없죠. 동안 노동하면서 그 뙤약볕 맞으면서 그 떼야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할아버지 얼굴처럼 돼버린 거예요. 너무 싫어. 아니. 그 내가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여기를 누구를 바라고 가면 내 나이 이제 16살인데 아마 한 25살 그때 백힌 사진을 보냈어. 여기 들어온 게 아마 47이야. 35세 백힌 사진이에요. 35세 백힌 사진인데 내가 오니까 42살이에요. 너무너무 그때 이제 이 사진 신부들이 주로 어떻게 갔냐면 그래서 무서웠나 봐 이 친구들도. 그죠, 그래서 어린데. 갈 때 옆집 친구를 꼬셔요. 같이 가자. 친구를 하나 그래도 그렇지. 나 혼자 가기 무서운 친구 거야. 따라 하와이 갔네. 그렇지, 친구 따라 하와이 갔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두 손 잡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냥 하와이 호놀룰루항이 그냥 눈물바다 난 거예요. 어떡해.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퀴즈 좋아. 실제 이랍니다. 여기 이 두 소녀가 울고 있는데 그러자 이 울고 있는 이 소녀가 이 친구니까 붙들고 예원아 너 그러지 마 정신 차려 예원아 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잠깐 이거 약간 나를 맞춰봐. 정답. 아니야. 정답 나는. 네, 뭐 예원아 그래도 넌 괜찮아. 내 남편 봐봐. 그런 말도 나왔을 것 같아. 그런 말도 나왔을 것 같아. 혹시 예원아 너무 그러면 나랑 바꿀래? 남편은 네. 정답. 진짜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에서 남편님 바뀌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게 됐어. 그 와중에서도 좀 더 내 스타일을 맞아. 찾는 거죠. 아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울지 마 바꿔줄게.라고 해서 즉석에서 남편이 재외동포 넘버원 넘버투들 그들이 가족을 형성하는 역사 700만의 역사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드라마. 그죠? 제가 오늘 그런 사진 신부 중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진짜 어리시다. 어려 보이고. 17살. 애기 그냥 애기 17살. 17살. 지금 저 고등학생 네. 사진 신부 17살. 성함은 임옥순. 네, 임옥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역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사탕수수 노동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하와이에서 가정을 꾸립니다. 이 임옥순이 이 하와이에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몇 명 낳았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많이 한 나으셨을 것 같아. 열댓 명 나셨을 것 같아요. 아이를 12를 낳습니다. 아 잠깐 타임 이거 사기꾼들에서 다 했던 거잖아. 나 이런 식으로 저기요 녹화를 아직 안 했어요. 녹화를 아직 안 했어요? 컴플레인 걸 뻔했잖아요. 아직 녹화를 안 했습니다. 아이를 12명 낳아요. 엄청나죠? 근데 이제 둘은 아이를 낳다가 어릴 때 죽어요. 그래서 아이는 열입니다. 열인데 이 남편 사탕수수 노동자 그리고 사진 신부 이목순 참 가난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이분들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너무 가난했으니까 우리 자식들한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라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 작은 땅덩어리 하나씩은 나눠주고 죽자. 이게 이분들의 꿈이었어요. 좋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세요. 사탕수수 노동자,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 뭐 그냥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또 파인애플 노동자, 뭐 별의별 노동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좀 이렇게 돈을 좀 모으셨어요. 모으셔가지고 마지막에 투자를 하세요. 카네이션 사업에 투자를 하세요. 카네이션? 마지막에. 예.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 됐어. 다행이다. 선생님 표정 좀 그렇게 반전 주지 마세요. 나 너무 나 심장 꺼질 뻔했어. 아니 표정을 세상 망한 것처럼 해가지고 난 너무. 대박이 났어요. 초초초대. 그래서 하와이에서 호텔을 하나 인수하세요. 왕대박. 너무 다행이시다. 정말 이 한국 사람들의 재능은 대표가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 돌아가실 때 정말 그 자식들한테 작은 땅을 다 나눠주고 대단하시다, 진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남겨준 그 땅에 지금도 이분이 키우신 손자가 살고 있어요. 자식들한테만큼은 어떻게든 이 미국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분들 다 걸음이 되신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털을 닦으셨네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 갤리코에 타고 있었던 두 사람의 손자, 미주 최초 한국인 출신의 대법원장. 그 사람의 이름이 문대양. 인물이. 이분은 굉장히 그 미주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다원화된 사회잖아요. 다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네네. 이분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이 법원에서는 오로지 쓸 수 있는 언어는 영어밖에 안 됐대요. 근데 여긴 법정이 있잖아요. 네.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네 나라 언어가 아닌 영어로 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변호사 쓴다? 비용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장이 딱 취임하고 나서 했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곳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땐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 얘가 이거 만드신 분이에요. 영어를 합니다. 한국어 잘 못해요. 한국어 잘 못하는데 유일하게 한국어를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뭐지? 그게 뭐냐면 건배사 할 때. 자, 퀴즈 내겠습니다. 이 문대양 대법원장이 유일하게 쓰는 한국어 건배사인데요. 그 건배사는 무엇일까요? 건배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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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뭐야? 1945년 어느 날 이때 문대양 대법원장이 5살이었어요. 아주 어린 꼬맹이. 꼬맹인데 갑자기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세! 만세!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 5살짜리가 이게 뭐야? 평생 살면서 그때 그 장면, 그 소리, 그 모습이 정확히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날의 그 함성을 이게 한국 아니에요. 하와이. 미주 지역 하와이에서도 똑같이 기뻐했고 똑같이 즐거워했던 겁니다. 그게 그냥 꽉 박혀 있는 거예요. I would like to lead you in a, and I was 5 years old at the time, and I heard for the first time that I can recall what I believe is a national cheer, which is what say. 한국인들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랑이 가족에 대한 사랑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또 다른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뭐냐면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사랑.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백범 김구 선생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백범일지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 페이지를 딱 읽으면서 뭐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을 쓴 페이지입니다. 내가 죽을 때 미주 하와이 동포들을 만나고 돌아오다 그 산, 그 바다에서 영원히 잠드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김구 선생이 하와이를 가고 싶으시대. 뭐야, 왜? 나중에 알았어요. 왜? 여러분들, 백범 김구 선생이 이끌었던 그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부예요.
정부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의 대부분을 바로 이 사탕수수 노동자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 힘든 네, 아니 자기들 먹고 살려고 돈 버는 진짜. 맞아요. 근데도 돈을 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번 돈인데. 그러니까 진짜 목숨 바치고 다 이거 힘들게 맞아요. 그거를 중국에 있는 이 백범김구가 그 돈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이 미주동포들이 보낸 이 돈을 임시정부 재정의 젖줄이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된 데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돈이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헌법을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대한민국, 지금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을 만들게 해준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광복되고 1948년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나라답게 각국 주요 도시의 영사관, 공사관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라의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또 이들이 돈을 모아요. 네,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세워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을 해주죠. 여기 와서 정부 업무 보라고. 이들이 광복되기 전까지는 독립자금 보냈잖아요. 네. 자기가 그 힘들게 번 돈 쪼개가지고 보냈잖아요. 광복됐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 이제는 교육이다. 라고 해서 이제는 독립자금이 아닌 교육자금을 또 보내요.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세워진 대학교가 있어요. 어디지? 이들이 어디를 떠났죠? 맨 처음? 인천. 인천을 떠났죠. 어디에 도착했죠? 인하대야예요.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한자를 합쳐가지고 인하대. 아니 지금 난 몰랐었는데 인하니까 인하대학이. 진짜? 진짜예요? 와, 참. 인하대학교. 아, 진짜. 우와. 정말 평범한 한 이목순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남편 사탕 노동자 열심히 일했고요. 자식들 잘 키워내려고 노력했고요. 자신들이 열심히 번 돈 쪼개가지고 잃어버린 나라 되찾겠다고 보냈던 그 돈, 그리고 광복되고 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육을 세워야 되겠다 보냈던 돈, 그 돈이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게 하는 젖줄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식민지 조국의 백성을 살지 않게 하겠노라고 모든 걸 다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미안합니까? 대부분 미안한 마음은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미안함에 대한 교육을 안 해요. 광복되고 나서 우리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으니까 우린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복된 이후에 지금까지 뭘 보고 달려왔냐면 개인의 성공이에요. 빨리빨리 다 성공해가지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다들 빨리빨리 성공하기만 바라면서 모든 교육도, 모든 발전상도 다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미안함에 대한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미안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썰어요. 저는 그래서 광복 80주년이 되었잖아요. 이제 우린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게 해준 많은 분들을 기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좀 갖고 미안해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안한 교육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였죠? 폭삭소가수다? 네, 그 폭삭소가수다 뜻이 뭔지 아세요? 수고 많으셨다. 네. 폭삭소가수다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제주 지어오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봤는데 맨 마지막 엔딩 멘트가 있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가치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멘트로 제가 오늘 강의 마쳐볼까 합니다.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깊은 존경을 담아 폭삭소가수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